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얘기로 오늘 그 어나더 타임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게 되면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많이 가져야 되고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순간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스튜디오에 있는 이 순간 즐거운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좋은 기분을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발생할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고통을 감당해내는 나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딱 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파일이 빗방울이 살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뭐 큰 빗방울은 아니었는데 여기 종로 동숭동인데 제가 그 방통대 앞에서 내리는 순간 한 도서너여서 한 30방울 정도가 그 얼굴에 싹 떨어지더라고요. 어제는 뭐 진눈깨비까지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상계동 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 뭐 소개도 안 했는데 막 아니 이게 이제 다들 의뢰 이제 수요일이면은 제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소개도 안 했는데 방송 한 번 하더니 늘었어. 예, 바람 여전히 세게 불고 있고요. 이럴 때 정말 이 바람이 더 거세져서 태풍이 되는 게 아닌가. 막 비까지 이렇게 내리고 또 시대가 싱숭생숭하고 들려지는 소식들은 그런데 좀 따뜻한 그 친구가 그립고 위안이 그리운 시절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민감해지는 계절 같아서 누가 이렇게 좀 잘못 말하면은 굉장히 그 과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는 그 나무처럼 든든한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그 옛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개 먼저 할게요. 소개 먼저. 예. 아까부터 제 소개를 안 드리고 제가 자꾸 끼어드네요. 괜찮습니다. 뭐 한 번 하더니 굉장히 뭐 자신감을 얻으셨나 봐. 예,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수요일을 장식하는 남자입니다.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시고 보따리 장수 선생님을 여기저기서 거듭하신 우리 또 한규호 씨. 문화창고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창고의 한규호입니다. 네, 문화창고. 예, 그 창고가 아니라 창고. 네. 장음입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 장사라는 그런 네. 그 비하적 표현보다는 저희 그래요? 뭐 시간 강사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요즘 그 정식 용어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비정규직 교수. 비정규직 교수. 예.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날씨가 요즘 한 3일 정도 됐나요? 갑자기 이렇게 뭐 화사한 분위기로 가다가 3일 전부터 비바람이 막 불고 어떨 때는 비바람 불고 어떨 때는 막 강풍만 불고 그래서 뭐 뉴스 보니까 뭐 이게 뭐 부서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세서. 이게 바람도 세고 비도 오고 저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계동에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상계동에 있었던 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 비도
오면서 진눈깨비도 내리더라고요. 예, 어제 뭐 서울에 눈이 왔다고. 예. 몇십 년 만에 이 날짜에 눈이 왔다. 뭐. 예. 그래서 야 이게 뭘까? 근데 보면 이제 그 기상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면서 그다음에 뭐 저쪽 어디 그 서남부 중국에 뭐 따뜻한 서남풍이 남서풍이 만나면서 이 기후의 불순한 관계로 인하여 비바람이 불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그리고 이거 옛 어르신들은 우리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날씨가 좀 불순할 때 요런 음력 2, 3월이 2월 달이죠. 음력 2월 달. 예.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음력 2월 달. 지금 2월 달이에요, 3월 달이에요. 3월 달 정도. 이제 3월로 넘어가죠. 넘어갔죠. 오늘이 음력 3월 1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내일 모레 금요일 삼진날. 우리 누님들, 어머님들 꽃놀이 가는 날. 그래서 아니 뭐 그 흔한 말로 꽃샘추위라는 말은 좀 들어봤어요. 예. 예. 보통 이게 이제 그 음력 2월 1일이 3월 12일이었어요. 네. 예. 근데 이때 이제 음력 2월 1일이 뭐냐면은 영등날이라고 합니다. 영등? 예.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영등 할매 내려오시는 날. 영등 할매? 예. 그래서 이 영등 할머니가 누구시냐면 쉽게 말한다면 농신이세요. 농신. 혹은 풍어신이라고 사실도 있고, 그 뭐냐면 바람과 비를 관장하시는. 아, 영등 할머니가? 예. 이제 2월 1일 날 되면은 이 청계에 계신 이 할머니께서 양쪽으로 이제 며느리와 딸을 대동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하늘,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 바람이 많이 불까? 이 바람이 누구냐? 며느리. 딸. 딸. 예. 근데 비. 예. 며느리. 아, 비가 며느리. 예. 바람이 딸. 예. 이게 두 살이 딱 돼가서 바람이 많이 불까? 뭐 비가 많이 내리나. 이런 식으로 이 2월 달에 보면요. 영등 할머니가 내려오실 때 뭐라냐면 바로 이 농사의 점을 치는 겁니다. 또 저기 그 어촌에 계신 분들은 올해 어떤 그 어획량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이제 점치게 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영등 할머니가 내려오셔서 보통은 이분께서 이 보름에서 20날 정도 계시다가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이 올해 보니까 좀 길게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지금 또 오늘 보면 비와 바람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 며느리랑 이 따님 분이 이렇게 좀 한바탕 싸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설화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설화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민담이죠, 민담.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민속 신앙적인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 우리는 이제 24절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절기에 맞춘 그러니까 농사력. 농사력이라는 것은 역자는 이때 이제 달력이라는 뜻이죠. 예. 농사력에 맞춰서 어떤 그 절기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신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뭐 이제 한마디 더 한다면 이 2월 달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음력 2월 달이라는 게 농사 준비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요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 우리가 이제 설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보름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농한기입니다. 농한기. 그렇죠. 이 대보름이 뭐냐? 완전히 보면은 농사철을 앞두고 완전 동네 전체가 신나게 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 일하기 전에. 신나게 놀고. 그러고 나서 이 바로 2월 1일 날 영등 할머니 내려오신 날이 또 무슨 날이냐 그러면 머슴날이에요. 머슴의 날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머슴들에다가 야, 먹어. 그래서 잔뜩 음식을 차려주고서 먹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농사 시작해야지 이제. 일 시작해야지 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좀 기운을 좀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이고 일 시키잖아요.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머슴들은 그날 그 머슴밥을 먹고 잔치상을 받고 저녁에 창고 가서 지게 짝대기 잡고 이제 우는 거죠. 울어요? 왜? 앞으로 이제 1년 내 또 이 농사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이렇게 음력 2월은 어떤 이 일기가 불순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 지금 이제 농촌에 가면은 뭐 흙갈이, 일명 로타리 많이 하시고 흙갈이하고 농사 준비하는 아주 바쁜 시기인 거죠. 아, 영등 할매. 그렇죠. 며느리와 딸이 지금 싸우고 있어서 그러니까 비바람이. 빨리 좀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올라가셨어야 하는데 제 생각엔 좀 미련이 좀 남으셨고 특히 며느리랑 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이거 챙기고 올라가시지 못하셔갖고 아직까지 좀 땅에 남아 있어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민속학적으로. 아, 또 재밌네요. 네. 그래 참 그 머슴의 날.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본 건가? 한 외국인이 찍었다 그랬나? 아무튼 조선시대에 우리 장성 한 명이 밥그릇 놓고 이렇게 예, 앉아있는 예, 밥상을 본 적이 있는데, 예. 어우, 뭐 거의 대야에 가까운 그 그릇에다 밥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이렇게 식사하기 전 장면을 찍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일명 그거 또 고봉이라 그러죠. 고봉. 예. 완전 높은 그냥 봉오리 싸갖고 완전히 그냥. 거기서 이제 처음에 진짜 많이 드시는구나. 그다음에 또 이면에는 예. 야,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구나. 저 한 끼를 소화하려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예. 당연하고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참여 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 어떤 마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그들과 같이 그곳에 사는 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저 문경의 한 산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과수원을 많이 하는 마을인데 과수원. 사가. 그래서 이제 이장님 저 한번 새벽에 일을 나가실 때 같이 일 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와서 깨우시더라고요. 자, 일 나가야지 하면서 올라갔죠. 그랬더니 한 7시쯤에 돼서 이제 아침밥을 주시더라고요. 예. 말 그대로 노쇠 그릇 이만한 거에다가 고봉이라 그러죠. 네. 밥이 볼록 올라오게 꽉꽉 눌러서 지금 공깃밥 기준으로 한 3그릇, 4그릇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다 먹어. 이게 또 우리는 주시는 음식 다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손님으로 왔는데 덜 먹으면 뭐예요?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니까 우리는 네, 다 맞아, 먹어야 되는 맞아. 거죠. 그거 다 먹고 이제 저는 이게 완전히 이 도시에 길든 배이기 때문에 너무 배불렀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10시쯤에 또 이제 그렇게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참 12시, 예. 3시, 5시 이렇게 먹습니다. 5, 6끼 먹어요, 그때. 예, 예. 예. 그거 그때마다 이렇게 꽉꽉 짠 누른 거로 예. 높이 올라온 쌀 밥으로. 근데 그렇게 먹어야지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배고파갖고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예. 머슴이 지게짝대기 붙잡고 지게작대기 붙잡고 울었다라는 심정이 이해는 가요. 얼마나 그 밤 양으로 봐서도 얼마나 진짜 무한 노동을 했는지.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 어나더 타임을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맨 처음엔 이제 이 전창걸 씨께서 뭐 평상시에 제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참 잡스러운 얘기 잘 많이 하네. 아니, 제가 그랬죠. 박학다식 하다고. 이 박학다식이라는 거는 얇게 요거저거 조금씩 안 읽고 그냥 그걸 잘 편집하는 건데. 그건 자팍다식이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쫙 들으면서 다른 게스트 분들 보면은 이 전문적 지식 속에서 네. 그 진행하고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거 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만에 온라인, 요즘은 보통 온라인으로 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떤 목표를 정하지 말고 어떤 단어를 정하지 말고 한번 서점, 대형 서점, 시내 대형 서점 한번 오래간만에 나가봤어요. 예. 10년 만에. 10년 만에. 뭐 요즘은 다 이게 따로 주문하거나 그러니까. 예. 가서 쫙 이제 훑어보서 여기서 뭔가 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쭉 보다가 이쪽 인류학계 및 민속학계에서 이 비기로 알려진 잘 아는 우리가 잘 연구 안 하는 그러나 그쪽에 대해서 하나의 입문서 책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보면서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쪽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 이게 친한 익숙한 예.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다. 우리라 그러면 이제 전창걸 씨 말고 예. 여기를 이제 많이 주도를 하시는 김용민 PD님이시나 예. 뭐 서영석 PD님이나 예. 그러니까 욕. 욕에 관해서 오늘 욕에 관한 전문서가 있었어요? 예, 있더라고요. 이게 욕에 관한 전문서가 보면은 입문서로 본다면은 김열규 선생님이라고 이 민속학자분이 있습니다. 아주 민속학자가 쓰신 욕에 관한 전문서. 예. 그 제목이 욕 카타르시스의 미학이라는 그 책 제목을 갖고 어떤 욕에 대한 입문서죠. 욕을 갖다 좀 먼저 학문적으로 예. 한번 풀어보자. 사실 근데 이 욕이란 게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상스러운 말이고 쓰지 말아야 될 말로 씁니다.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잘 안 하죠. 야, 어떻게 학자로서 그 상스럽고 더러운 말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욕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방송에서 보면 욕하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 방송 정지당하고 예, 제재를 당하죠. 제재를 당하죠. 예. 제재를 당하고 그나마 뭐 팟캐스트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욕을 합니다. 예. 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그러지 말자. 그래도 정제된 언어를 쓰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욕하지 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운 말 쓰자. 근데 욕하지 마에 선행돼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나한테? 아니야? 아니. 나한테 욕하지 마. 욕하지 마에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욕먹을 짓 하지 마. 욕먹을 짓을 안 하면은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건 제가 겪어봐서. 아, 예. 이게 욕이라는 게 보면은 어떨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빈정대거나 상대방을 겁박하거나 네. 상대방을 또 비하하거나 어떤 차별적 언사로서 혹은 성적 농담으로서 이런 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방어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질서라든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질서라든지 어떤 체제라든지 이것이 자기를 너무 그것이 자기를 이제 궁지로 볼 때 그것을 확 벗어나자고자 할 때 어떻게 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언어인 거예요. 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이 언어가 억압에 의한 폭발이라 이거예요? 그걸 경우에 이 얻은 만인이 어떤 고결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일반인들도 그때는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게 되죠. 아무래도 자기가 궁질이 너무 몰렸을 때 그렇죠. 거기서 이 체계가 나를 너무 너무 조여오게 됐을 때 나를 궁지해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단발마의 비명 대신 단발마의 욕을 갖다가 확 내뱉게 됨으로써 어떠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나오게 되죠. 이때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트리지 않으면 안에서 터질 것 같은 밖으로 터트리지 않으면 그런 심한 프레싱이 있을 때가 있죠. 예. 전 주로 혼자 있을 때 합니다. 요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혼자 있을 때 하면은 뭐 남들도 안 듣고 뭐 그거야 뭐 상관없지만 근데 보는 사람 앞에서 또 다른 사람 듣는 사람 앞에서 욕을 했을 때 듣는 사람 기분 나빠지는 거죠. 사실 욕이란 거는 듣는 사람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또 그런 것도 있고 예. 이게 입에 밴 사람들은 예. 그게 굉장히 친근감이라고 생각하고 예. 야, 오랜만이야. 이런 샤르치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사실 반갑다는데도 이거 막 못 알아듣네. 막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예. 예, 그래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현대사회 오면서 이게 욕이 너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감탄사 아니면 거의 조사급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뭐 요즘 뭐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 10대들 언어를 보면은 거기서 욕 빼면은 문장 구성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근데 이게 보면은 옛 언어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옛 언어에서. 예. 보면은 우리 그 탈놀이 민중국 소위 말하는 민중국 탈놀이 그 옛날에 보면은 그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서도 보면은 그 백정이 나와서 양반들을 흉보면서 나왔을 때 그 언어들 이런 것들 보면은 욕 빼면 문장 구성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랑 또 지금의 그 청소년들이 쓰는 욕이랑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거는 거의 어떤 물론 욕에서 의미 찾기는 좀 그렇지만 감정이나 의미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조사, 문장 구성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욕에 이제 우리 욕도 좀 정확한 위치를 좀 찾고 정확하게 써야 되고 좀 올바르게 욕을 올바르게 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예. 적절하게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바른 욕 문화운동 뭐 이런 예? 그것들 청소년들에게 전파하자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자기들만의 아까 얘기한 그 프레싱과 단절감에서 오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찾아낸 경향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저는 이때 그 청소년들이 유행시킨 욕들이 또 수십 년이나
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지금 얘기하는 옛 언어의 욕처럼 보존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내 말이 맞아 이런 시베리아. 요럴 때 그 옛 어른들이 하신 말이 있어요. 뭐야? 옛 어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디 응? 새 뒤집어 나는 소리 하냐. 새 뭐? 뒤집어 나는 소리. 배 뒤집어 가는 아, 새가 새 날아갈 뒤집어 때 나는 소리. 뒤집고 나른다는 소리.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응? 새 뒤집어 좀 풍자적이네. 그렇죠. 이게 뒤집어 나는 새가 없을까? 아, 예. 다른 얘기로 절 잡아주세요. 제가 딴 데로 갑니다. 뭐 좀 이렇게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그러는데.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 언어인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 잘 안 돼 있었어요. 분명히 예. 존재했었던 언어인데 존재하는 그 언어고 터부시 됐다 이거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새 뒤집어서 나는 소리.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좀 누군가를 좀 증오를 해. 싫어. 싫어 좀. 이럴 때 좀 야 너한테 이제 저주성 언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좀 상스러운 말이 좀 안 들어가면서 좀 저주가 들어가는 거. 그렇지. 문화적인 욕이네. 예. 여기 보면은 요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잖아요. 벼락 칠 때. 네. 에이 뭐냐면은 벼락을 쫓아가서 그냥 벼락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벼락을 쫓아가서 나이대로 맞고 뒤져라. 이거 완전히 보면 뭐 쌍시옷 안 들어가면서도 구구절절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게 같은 보면은. 아, 이게 문헌에는 그렇게 순하게 돼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땐 뒤에 놈자가 들어가 있을 거야. 뭐 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어떤 그 지칭 명사가 자자가 예. 놈자자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벼락을 일부러 쫓아가서 진 나이 숫자대로 맞아서 맞을 자. 예. 다이할 자. 맞아.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이 벼락 너무 좋아! One more time! 뭐 이러면서. 뭐 아직 3번 남았어. 뭐 그런 식으로. 네 거도 대신 맞을게!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얼두당토하는. 예. 응? 야, 얘 도대체 누구냐. 응? 그 다음에 좀 엉뚱한 짓을 하거나 말도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보기 싫네. 볼 때 보통 보면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사례 제시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좀 괜찮을 건데 우리 예. 보통 흔한 말로 똥물에 튀기 죽을 뭐 어쩌고 저쩌고 예. 하지 않습니까? 튀겨 죽을 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와 비슷한 그 옛 욕에 뭐가 있냐면은 오줌에 씻겨 나와 똥물에 헹군 놈이다. 완전히 그 지저분한 그거를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아주 좀 모멸감을 막 주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욕인데. 이게 어나더 타임이 아니면 진짜 이런 얘기가 거론이 안 여기서 이제 어른들이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예. 어떻게 나오냐. 쉽게 말해서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하면 오줌에 헹궈서 똥물에 튀겨 죽을 놈이다. 믹싱이네, 믹싱. 완전히. 예. 막 좀 모멸감 주고 저주감도 주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욕들이 우리 사회에서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싫거나 예. 아니면은 그 방어적으로 자기가 너무 공격당하니까 그 방어적으로 이렇게 심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사실 저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앞서 이제 여기 이제 관계하시는 김용민 PD님과 예. 낙검수 멤버들이 했을 때 그 발언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언어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어떤 그 조롱의 뜻도 있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조롱의 뜻도 있었지만은 뭐라 그럴까? 이 사회 속에서 강한 압박을 느끼고 참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정의 폭발의 욕이 또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로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서 또 뭔가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을까. 공감하고 예. 그 언어, 그 욕이라는 그 언어에 대해서 그 상스러운 말, 정제되지 않은 말이면서도 인정해 줄 수 있었던 요인 중. 물론 이제 정식 방송에서 이런 방송에서는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는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 게 네. 순리이지만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제된 언어를 쓰면서도 격한 언어보다 사람 열받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생각해 보면 주옥 같은 욕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전창걸 씨도 관계된 건데 예. 한번 영화 그 투사부일체 예.
거기서 그 보스가 뭐라 그러죠? 그 제가 뭐, 출연해 놓고선도 뭐 한시로 뭐 어떤 그게 중국의 내시를 갖다가 내시의 뭐라 그래라 버릇없는 자기 주체를 모르는 내시를 지칭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의문적으로 우리의 그 상스러운 욕으로 쫙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몰라. 더 풀어봐요. 그렇게 가시면 제가 여기서 어려워졌어 갑자기. 어려워져요. 한 더 문장은. 예, 그게 예. 좀 어렵고 좀 기억도 잘 안 나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예. 기억은 강하게 참 한시를 저렇게 풀 수가 있구나 음으로. 그래서 우리 영화니까 참 작가들 대단하다. 저런 말도 만들어낼까라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옛 조상님들 중에서도 이런 멋스러운 한시로 시로 상대편을 아주 심하게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보면은 방랑 김삿갓 형님. 김삿갓 형님 이분 대단하시잖아요. 예.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황해도 이제 방문하시고 이제 떠돌아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황해도를 갔는데 한 마을에서 서당을 이제 들리시게 된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리는 소리도 들리니까 그놈들 하고 서당을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당에 딱 들렸는데 보통 기침을 하잖아요. 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서당이면 훈장이 나와서 네. 누군가가 왔네 하면서 나와야 텐데 이 훈장은 안 나오고 거기 똘레똘레고 조만한 애들이 나와서 예. 싹 보면서 지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누구 왔네? 뭐 행색이 저러네? 막 이러면서 시시덕거리고 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훈장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체면도 깎이고. 예. 일단 이제 뚜껑이 살살 열리고 조금씩 열리면서 그 훈장의 행태가 보니까 상당히 괘씸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를 남기셨어요. 이걸 내용을 먼저 해야 될까? 이 시를 먼저 읽어드려야 될까? 좀 이게 고민이 그냥 뭐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 보면은 이게 다 문헌이고 네. 아까 그 옛날 욕도 어떤 그 학술적 자료에서 지금 발췌하신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보세요. 보면은 이제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한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욕을 다뤘기 때문에 아마 욕을 먹을 거야. 보면은 학생 내 조지라 그리고 선생 내 불알이고 그다음에 방중계 존물인데 학생제 미십이다. 이게 보면은 예. 이게 막 보면은 발음해 보면 내 조지? 내 불알? 보면은 야. 개존물? 야. 그다음에 세다. 제미십. 예. 이 상당히 센 언어 단어들이 막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이거는 근데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됩니다. 보면 해석을 하면 예. 학생 내 조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이제 그건 그만 반복하고 내용만 얘기해. 학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예. 알겠죠. 이 내자라는 건 뭐냐면 인칭 대명사예요. 이에 너 너희들. 응? 그다음에 조 이를 조. 예. 그다음에 알지. 예. 응? 이제 두 가지 뜻을 해석할 수 있죠. 이 어린 학생들이 너희들은 참 일찍이 깨닫고 있구나. 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요 어린 학생들이 내가 온 거 이미 알고 있는데 일찍이 알고 있는데 내용만 가요. 내용만 일단. 예. 예. 그다음에 그런데 선생이 오지를 않는다. 여기서 아니 불자. 내자는 올레자고 나와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니 불자 볼알자. 알련을 하지 않는구나. 야 이거 참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방 안을 이렇게 보니 여기서 개라는 거는 다 모두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 개자 그때 나오는 개자 그다음에 귀한 존자 그다음에 물건 무자 방 안에 보니까 귀한 것들이 꽉 차 있구나. 그래 보니 그리고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 학생들을 보고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거는 모든 제자 다 이렇게 세 보니 10십자가 들어가는 거죠. 안일 미자 10십자. 10명이 안 되거나 혹은 10살도 안 되는 어린애들이구나. 라는 이런 쭉 장중한 이런 한시로서 이 괘씸한 훈장을 타이르는
후은계를 하는 그런 한시를 남기셨다라는 이거 문헌에 나온 겁니다. 아, 이게 풍자이기도 하고, 예. 예. 김 작가 성격이 좀 까칠했었구나. 까칠했었네요. 예. 아, 이 문헌 센데? 이 문헌. 야. 근데 실제로 이거 아세요? 1996년에 예. 광주에서 광주 민학회, 그다음에 광주 방송국 어느 방송국인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주최로 전국 욕대회가 있었습니다. 어? 몇 진짜. 년도에? 1996년도에. 96년도에. 예. 전국 욕대회가 공식적으로 치러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광주에서 예. 광주 민학회와 그다음에 어느 광주의 방송국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방송국 개최로 해서 전국 욕대회가 공식적으로 치러졌어요. 이야. 여기서 그 전국에 내로라 하는 그 욕쟁이들이 모여갖고 자웅을 겨뤘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럼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겠는데 상대를 견제하느라고. 야, 여기서 그 우승한 분이 고성에서 올라오신 네. 초로의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우승을 하셨습니다. 야, 이거는 원래 나이든 고수님께서 요걸 한번 요 문장 요 욕 한마디 이분이 하셨던 욕으로 요 욕 얘기는 요쯤에서 한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원래 저는 오늘 그 김용민 PD님이 들어오셨으면 이거를 맛깔스럽게 읽으셨을 텐데 그럼 전창걸 씨가 김용민 PD의 모창을 해서 김용민 씨를 더 이상 맨 마지막에 본 걸 적혀 있을 거예요. 야, 이게 그 영화도 좀 그 삼국 얘기 그 영화도 하나 황산벌에서 있었죠. 황산벌에서 이렇게 각국 대표에서 욕 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1996년 광주 민학회 주최로 전국 욕 대회가 벌어졌는데 고성의 할아버지께서 우승하신 우리의 소리입니다. 대본이에요, 대본. 날강도 찜쪄서 안주 삼고 환양년 경수받아 술 빚어 먹고 피똥 싸서 죽고 남원사또 변학다와 사돈에서 천하 잡놈 병광새 같은 손주볼놈. 아,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안 좋은 사람들이랑 연관되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보면 그냥 헤어질 수 없는 인연을 맺으라고 이렇게 아주 길고 길면서 진짜 악연이 계속 이렇게 제일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차라리 벼락이나 이런 거는 빠랑 해갖고 그냥 한 방에 끝나거나. 근데 이제 악연을 계속 가. 대대손손으로. 야, 진짜 센 욕이다. 그 고성 할아버님. 참 고수셨군요. 셉니다, 세요. 네. 게시판 한번 훑고 갈까요? 겁나네요, 저는 좀. 아니, 좋아요. 반응 좋아요. 아하, 얼렁뚱땅 막 치고 들어오시네. 이게 43분 전. 오프닝 할 때. 우하하님께서, 왜 재민숑 신청곡 메탈리카 아무거나 이렇게 하셨고, 이녀님께서 40분 전에 문재인 TV가 팩트 TV가 되어 좋은 방송 이어가고 있네요. 국민 TV와 함께 큰 사랑 받으시길 사연 주셨고, 광명시민님, 우리 애청자시죠? 어제는 일이 있는 관계로 듣지 못했네요. 오늘은 자리 지키고 들을 준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도장만 찍고 가면 심심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신청곡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청곡 많이 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지금 그 손전화로 봐서 글씨가 선명하지 않아서 아이디를 정확히 못 읽어드려요. 네. 아무튼 영어로 돼 있어요. 하하하님, 레이찰스 히터로젝. 몰라요, 영어는. 그거 들어봅시다. 여전히 좋은 거 다 같이 알아봅시다. 요거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예, 준비되신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욕타임 나올 때 누구보다 당황하신 분은 문희정 아나운서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심 좀 김용민 PD님이 좀 들어왔으면 자꾸 그런 핑계 대지만 자칫 잘못하면 김용민 PD께서도 그걸로 궁지에 몰리실 수 하긴 그 캐릭터로 글로 붙여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콩덕님께서 좋은 노래만 나오네요. 흐뭇흐뭇. 전창걸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손주영님께서 덕원님이 제 신청곡 들었나 모르겠네요. 배터리가 나가서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UP의 뿌요뿌요 맞나 모르겠네. 창걸 형님 부탁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국민0523님 창고님 반가 하셨어요. 기억을 해 주시는 거야. 이제 인기 되기 시작했어. 소통원활님께서 방송 좋습니다. 진실도리님께서 분위기 너무 좋아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길선수님께서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쪽 눈 왔어요. 예. 야, 중부지방에. 이 날씨가 그 영등 할머니가. 콩덕님께서 이 사연 잘 들으시고, 우리 진행하는 거 잘 들으시고, 영등 할매 며느리와 딸의 싸움, 하하하, 머슴의 날, 새로운 정보, 재밌는 정보, 크크 하셨어요. 인터넷은 무리, 인터넷은 안 돼. 이렇게 끊길 때마다 리플레이 시키면 골스팬 아니면 외면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팟빵 앱으로 들으면 좀 덜 끊기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덕님께서 또 아까 거론하신 책, 욕, 카타르시스의 미학, 민속학자 김열규님, 우리 한규호 씨가 이 책을 정말 한 권밖에 없어서 찾아냈다고 하는데, 야, 우리 방송 덕분에 이 책이 재판으로 또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외에 다른 책들도 많은데 예. 대사전도 있고 욕 대사전 그런 것도 있죠. 예. 계속 소개를 하고 예. 진행해 볼게요. 맑은 새벽님께서 점심으로 삼겹살 먹고 크크 회사 식당 이모가 구워줍니다 해놓고 배 두드리며 방송 듣고 있어요. 걸걸한 웃음소리가 호탕해서 좋으네요. 하이소프라노 웃음소리도 좋아요. 하하하. 하이소프라노는 문희정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멍박이님께서 주옥 같네 하셨어요. 한 글자씩 해야 돼 이거요. 주옥 같네. 한꺼번에 하면 조금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도살장님께서 쥐나 닭한테 먹히는 욕은 없습니까? 질문인지 아닌지 마침표가 없어요. 면봉남님께서 크크크크 몸이 좀 마르셨나 봐요. 면봉남. 국민공호이사님께서는 검색을 해갖고 아까 얘기하신 서당내 하고 방중계 하고 생도제하고 선생네 이렇게 하신 거를 직접 또 이렇게 한문까지 올려주셨어요. 예. 크크크님 조마조마해요. 크크크. 그다음에 콩덕님께서는 다시 방랑시인 김삿갓 까칠한 형님 크크크. 지적인 경께서 너무 좋은 국민TV 감사합니다. 즐겁게 웃는 창걸님 덕분에 유쾌하고 즐거운 오후 보낼게요. 하하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똥순이님께서 부하. 그다음에 1분 전에 와 정말 세다. 세님이에요. 이분의 그 아이디. 이 아이디들이 좀 임시 이름들 같아요. 예, 임시 아이디로 하는 거잖아요. 야 국민 언론양님께서 이분 참 굉장히 정확하시고 이 어떤 사람을 보는 잣대가 굉장히 지혜로우시네. 정창걸리 너무 지적이셔요. 멋있음. 이게 예. 욕에도 반어법적인 욕이 있어요. 야 늘었어 이제 예능도 해. 똥순이님께서 나른했는데 완전 빵 터졌어요. 덕분에 신나는 오후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세다 푸하하 이렇게 하시고 진짜 사연이 막 올라와요 막. 그리고 낙곰 팬이라고 하신 분이 오랜만에 낙곰수 주제곡 들어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문희정 아나운서님 준비되십니까? 안 된답니다. 아하. 예. 이건 진짜로 문희정 아나운서가 저 앞에 앉아갖고 파일 검색하시랴. 그다음에 또 음악 틀어주시고 또 이제 라디오 이렇게 아니고 마이크 볼륨도 조절하시랴 굉장히 바쁘신데 딱 보니까 안 된답니다. 저희가 오늘이 아니라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쟁이님 대충 이분 대충 우리가 많이 하는 거 18 같은 거 좀 기대를 했는데 짧은 거 기대했는데 뭔가 장편 소설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허리를 꺾고 숨죽이면서 후후 웃고 있습니다. 이분은 묘사가 장면이 보이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또 더 신나서 사실 의기소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도 사실 고대부터 전해져내려온 어떤 문헌을 갖고 거기서 예능을 좀 발췌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누군가 강력하게 스탑을 걸면은 의기소침하고 그러는데
응원해 주시니까 계속 욕 얘기는 이제 좀 지나간 건가요?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가면은 좀 그렇죠.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남겨진 입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간단하게 네. 조금만 소개시켜드리고 네.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예. 야 이거 그렇다고 그래도 욕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전문 서적이 있지 않을까? 예.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 욕에 대한 전문 서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야.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우리 방송 때문에 욕에 대한 그 서적이 재거론된다라는 거. 그 송재선 선생님께서 엮으신 상말 속담 사전. 이건 뭐냐면은 속담 중에서 이 상스러운 말들, 야. 상스러운 말로 이루어진 속담들을 갖다가 이렇게 싹 발표고. 예가 몇 개 있나요? 예. 글쎄요. 여기에는 그 좀 적기가 좀 말씀드리기 그래서 주로 보면은 그 야한 얘기들, 소위 요즘식으로 하면 야담들. 그거를 통한 어떤 그 상스러운 말들, 속담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야, 있어요. 제목도 참 상말 속담 사전. 그 다음에 이제 김선풍 선생님의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김선풍 선생님도 웃지 마. 이분 때문에 웃으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김열규 선생님처럼 저명한 민속학자십니다. 근데 이름이 굉장히 포근하다. 김선풍 선생님. 여기 보면은 한국 육담의 세계관. 여기서 육담이라는 건 육담 세계관. 육담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육신, 야한, 성적인 얘기들. 예. 이 육담의 세계관 이런 것들. 뭐 음담패설이라고 천시받고 오해되지만은 어떤 거 육담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한국 육담의 세계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 이분이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소설가신데 정태룡 작가님 그 소설가시면서 네. 어떤 이런 그 욕 상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좀 많이 쓰셨어요. 뭐 토속어 성속어 사전 주로 이제 사전 쪽으로 이분을 많이 가셨어요. 토속어, 상속어 사전. 성속어 성적이 성속어. 사전 토속어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뭐 토속어라 그러면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사투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말 그렇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성적인 속어들 그런 거에 대한 사전을 내셨고 그다음에 아예 정식적인 이름을 내서 우리말 상소리 사전. 이거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적 방송 같은 거 하나 생겨갖고 그 잔잔하고 약간 교양적인 음악 딱 깔리고 그다음에 우리말 상속어 사전 해놓고 야이 뭐뭐 마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웃기겠다. 그다음에 또 보면 뭐 아예 또 좀 적나라하게 이름을 줘서 한국의 욕설백과 이런 이분이 한국 욕설백과 보면 이게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이게 글 쓰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그 토속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채집을 하다 보면 이런 욕들 같은 걸 많이 이제 채집하게 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작가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이런 욕 속어 사전이라든지 이런 욕 사전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몇몇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듣긴 들었어요. 어떤 그 맛깔스러운 글을 쓰기 위해서 혹은 그 치기 적절한 그 말의 그 상황에 정확한 욕 혹은 옛날 욕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갖고 있는 비기죠 비기. 비급. 비급들. 그런 식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또 여러분들 갑자기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주문하시고 친구분들끼리 뭐 애인이랑 같이 마주 앉아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런 욕을 한번 써볼까? 뭐 그렇게 이게 많이 들으셔갖고 이분들 중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예능에 관심 많은 분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아까 고지고대로 이 학술적인 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이게 참 방송에서 이 정제된 언어로 순화된 국어 아까 여기 보니까는 바른말 고운말 하대요. 이 앞에 바로 스팟 해볼까. 이게 좀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꼭 권유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욕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욕을 바로 알자. 그리고 바로 쓰자. 그리고 그 욕을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해. 네.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욕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계속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을 땐 그다음부터 욕이 끊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만 가장 중요한 거 욕 먹을 짓 하지 말자. 안 한다고요 이제.
안 합니다. 예. 네, 저 아주 뼈 아픈 교훈을 얻었고요. 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자, 그럼 다음은 어떤 주제로 넘어갈까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한번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불현듯 생각났던 주제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지 않습니까? 뭐 인생 전환기, 뭐 40대 되면은 40 넘으면 뭐 무슨 검사해라. 뭐 50대 되면은 뭐 대장 검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건강검진 받으라 그래서 제가 2월 말에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받고 필히 소화기 내과 내원바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갔죠. 가면서 이렇게 쫙 내용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듣는데 얘기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아니 뭐 나 사실 좀 내가 좀 조금 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요즘 그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뭐예요? 의사로부터 듣는 말 중에서. 환자님 비만이십니다. 아, 그게 두렵다. 요즘 이게 아주 그 비만이 완전히 나는 또 준비를 하셔야죠. 뭐 이런 게 제일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면 뭐 각종 위산이 과하시고 식도염이 있으시고 뭐 하면서 아니면 십이기장의 궤양의 흔적이 보이시고 이거 그때 병명을 얘기하는 중인데 하여튼 뭐 간에 지방이 좀 끼시고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의 증세가 좀 있으십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40에서 50 사이에 한국인 직장 남성인들의 평균적인 신체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 질병이 되더라고요, 이 비만이. 이 느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몸이란 게 몸으로 느끼는 게 상당히 자기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자기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20대 때 혹은 10대 때 막 그때 당시에 지금 비만의 기준과 그때의 비만 기준과 지금의 비만 기준은 달라요. 막 맛있게 먹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나면 어때요? 포만감이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 그렇죠. 느낌, 그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뭐로 하냐면 포만감이다. 포만감이라는 먹고 나서 배부르니 만족스럽다.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몸. 그렇죠. 근데 뭐 당신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아니 근데 내 몸이 곧 여러분 몸이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몸은 뭐냐면 이 사회에서 항상 감시받고 지시를 받고 의무를 부여받거든요. 이건 나만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 이건 거죠. 이게 어렵게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반격할 여지가 없어. 이게 눌러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막 밥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느낌은 뭘로 표현하게 돼요? 복부 팽배감. 불쾌하다는 식으로 표현하게 되잖아요. 막 보면. 그 전에는 그 배부르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배부른 거를 걱정으로 여긴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왜? 비만. 이라는 이 근 10년 혹은 20년 동안의 비만에 대한 정의에 그다음에 비만에 대한 성질, 비만에 대한 정의, 막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내려져 왔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왜 우리가 복부 팽배감이 되는가, 포만감에서 복부 팽배감으로 이 느낌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사회 문화적이라는 거로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 몸뿐만이 아니라 뭐 감정선도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몸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딱 정확한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육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살과 뼈, 기관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혹은 정신 이런 가지 좀 포함돼서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17세기 근대 철학이 성립된 이후에 이야, 어디 막 지금 막 수습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계신데 예. 기름은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돌아올 길 없는 편도를 가시는 건 아니죠.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죠. 17세기 철학까지 갔어 지금 수습해. 그러면 이게 한 학기 강의로 가니까 여기서 끊고 이게 잘 선택했어.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쉽게 생각하면은 이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양 쪽에서는 이게 그냥 이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갖다 보냐면은 관찰 대상이고 분석 대상, 그냥 물질적인 그거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서양 의학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그렇지. 물질적이라는 건 이제 숫자 개념으로 뭘로 또 들어온- 구성이 되어 네. 있는가. 응? 얘네 또 이 기관의 기능은 뭔가 어떤 작용을 한가.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얘네가 무슨 작용을 하느냐. 얘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직접적으로 고치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동양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동양 같은 경우는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것도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멀리 가는데 그럼 그래도 쉽게 갑시다. 좀 꺼내봤다가 예. 이게 뭐 정, 기, 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정기 신. 신. 예. 정. 우리가 때 그 생명 정자. 예. 정. 쉽게 말한다면 요즘 정확한 용어로 하면 정액입니다. 생명의 용액. 정이 모여져서 기를 받고 기. 에너지. 그러니까 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신이 깃들어서 우리의 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과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신의 일체성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주적인 조화 속에서 오행 거기서 이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가다 보니까 이 유교적인 사상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몸을 그냥 개인의 것으로 여기질 않지 않습니까? 바로 사회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은 자 장손이 태어났어. 어떻게 됩니까? 야, 네 몸이 그냥 네 몸이 아니야. 우리 집안 몸이야. 야, 너가 그냥 네가 몸 조심해라는 게 거기에 귀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아주 귀중한 몸. 예. 그거로 취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손집에서 딸만 줄줄줄줄줄 나봐요. 이때 딸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똑같은 생명체를 얻었는데도 이 관계 속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보면은 뭐 언년이 그다음 마지막이다. 너 마지막으로 다 끝순이 말순이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 어떤 그 몸이 자기의 몸이 지칭될 때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지칭이 되고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 있어. 동서양이 지금 그 몸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 그렇죠, 이제. 근데 몸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그 나른해진 거 알아요, 얘기가?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나른해지잖아요. 이게 나른해졌으니까 네. 앞에 욕 분위기만큼 좀 분위기 좀 살리시라는 의미에서 부담되는데. 네. 예, 한교의 문화창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는 욕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욕이라는 거를 궁금증하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 우리가 이제 욕망할 때 욕이랑 그거랑 좀 다르죠. 다른 거죠. 예, 네. 다르죠. 자, 그러니까 몸이 주제가 되니까 혹시 그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억지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아까 쓴 말이 있었잖아요. 뭐 쇠 뒤집어 나는 소리 하고 있는. 네, 우리 때는 이제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개 풀 뜯는 소리 많이 한다고 막 그 얘기 처음 듣고 너무 웃겨갖고 그 소리를 상상해 본 거야. 그래서 뭐 뿌드득 이런 소리 나는데 진짜 풀 뜯는 견공들도 있더라고요. 병 걸린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나름 약초를 구하는구나. 자가 치료하는구나. 병리적 현상. 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잠시 제가 이제 딱 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개념 설명으로 가니까 이게 듣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지루했지. 그 정도 개념들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교수님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이게 뭔가 이게 선생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설명해주고 니들 이거 알아? 아까 안 멈췄으면 숙제 내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보면은 이 천창걸 씨의 그 다른 게스트들을 보면 거의 교양 프로길래 저에게만 자꾸 예능을 강조하시는데 사실 저는 상당히 그 교양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기호 씨한테 예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능 얘기 아니 소개하기 전에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강요했다라고 얘기하시.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좀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눈빛으로 야 너는 띄워야 돼. 그 눈빛이 아까도 치고 들어갔던 게 그냥 저는 말씀하시길래 인트로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눈빛이 저한테 강하게 야
하면서 그 쳐다보는 눈빛 있잖아요. 오늘 잘해야지. 아니 마주보고 있어갖고 그래서 여기 형 여기서 쳐야 되는구나 하면서 저는 들어갔다가 예. 면박만 당하고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일종의 자격지심이고 예. 몸에 대해서 예. 아까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 비만에 관한 얘기 사실은 좀 걱정은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어떤 자꾸 그 몸의 기준을 줘서 그 기준에 자꾸 시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기준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시니까 이게 보면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이 몸에 대해서 지식자가 있는 거예요. 네. 몸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몸은 어떻다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 또 뭐 상품으로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자꾸 뭐 성형이라든지 뭐 지방 제거라든지 막 이런 걸 강요를 해서 이렇게 또 표준이 있다 이 정도로 막 강요를 해서 돈 버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막 보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현대 사회에서 몸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몸의 권위자 예. 아놀드 슈왈츠제네고. 결국 몸의 권위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소위 객관적 지식이라고 전해주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의사분들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의사분들. 근데 이제 부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결국 의사, 그다음에 유업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선 자본주의 사회에 분명히 결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 의술도 상품이란 말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몸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욕망의 대상 뭔가 바로 소비 대상이란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소비시킬까? 몸을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소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런 코 만들고 저런 코 만들고 요런 눈 만들고 아니면 배에서 지방 빼내고 몸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소비시킬까? 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두 세력의 결탁이 이루어진다면은 요런 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정확한 말이기도 한데 몸을 고쳐서 막 예를 들어서 코를 세우거나 눈 수술한 사람들이 굉장히 뭐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생각하다가 고쳐서 좀 좋아졌어. 그렇죠. 정신이 나아졌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코 정말 싫어. 이런 눈 정말 싫어. 라는 그 미적 기준을 누가 정해주냐가 먼저가 이제 선행이 될 수 있겠죠. CF. CF에서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하긴 뭐 요즘 세상 모 배우 때문에 순식간에 옆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오징어 되는 세상인데. 오징어라뇨? 원빈 아저씨 영화 보다가 네. 응? 옆에서 오징어 먹고 있는 내가 오징어가 됐다고. 그 얘기? 영화 같이 보면? 그 얘기 하는 거야? 어떤 부분 남성 막 이렇게 전에는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오면서부터 이 20세기 후반 그다음에 뭐 20세기 초 21세기 초 그러면서 남성에 대한 모습도 어떤 미적 기준으로 이렇게 막 판단하는 기준 제시가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거 그때부터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심해요. 심해요. 지금 뭐 식스팩이니 이런 거 시달리고 그래. 저는 지금 한 3팩 정도 되거든요. 앉으면 이렇게 접혀서. 제가 가끔 옷을 사러 이렇게 갈 때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90년대 보면 우리 힙합 스타일이었잖아요. 모든 걸 가려졌어. 근데 요즘 보니까 제일 듣기 싫은 말인데 유러피안 얼반 스타일. 이거는 남자들 우리 일반 남자들한테는 참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꽉 끼는 몸매를. 그게 유로피안 얼반 스타일이 좀 이렇게 붙는. 요즘 보면은 전에 보면 우리 힙합 스타일 그다음에 뭐 아이비리그 스타일 막 이러다가 뭐 월스트리트 스타일 막 이러다가 이제 유러피안 얼반 스타일 그러면서 그냥 탁 붙으면서 수트도 그냥 탁 몸에 붙고 전에는 감춰져 있는 몸이 이제 드러나는 몸으로 남자도 이제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사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줌마들한테 끌려오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와서 아줌마들이 입혀요. 입어봐. 옷 매장에서. 그럼 아저씨들 막 인상 쓰면서 입어요. 미안한 얼굴 이렇게 막 쳐다봐요. 그럼 아주머니 또 화가 나서 벗어. 안 맞거든. 아니
집 얘기구만. 아니, 전 그래도 이쁨 받아요. 좀 어울리네. 저 그런 소리 지금 들어요. 저 한교 씨가 지금 1m 82, 3, 2. 82에 건장한 체구고 군살은 그래도 좀 없는 편이에요. 배 항상 힘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살짝 몰려 있긴 하지만 드러날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그 아이디 중에 면봉이란 분이 기억나더라고요. 면봉남. 그래서 이분이 나랑 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왜? 면봉의 특징이 어때요? 말랐는데 머리만 큰 애들. 그 얘기 그만해. 그만해. 그 얘기는. 제가요. 이게 이제 자폭 그 경험담일지 모르는데, 한 십몇 년 전에 그 방송을 할 때 그 특수분장에 대해서 제가 그 예능 MC를 한 적이 있는데 나가서 현장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수분장 그때가 이제 그 이정재 씨가 영화 사극 주인공한 뭐 삼별초연안에 관련된 영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단두대에서 목이 이렇게 잘리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정재 씨 얼굴을 만들었던 특수분장을 제가 경험을 해서 이 분장은 이렇게 하고 얼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목이요, 목. 그렇죠. 떨어져 나간 목을 그 이렇게 만들면서 기억납니다. 전창걸 씨도 경험하시죠. 그래갖고 쫙 해갖고 얼굴에다 무슨 특수 용액 같은 거 붓고 콧구멍 뚫어놔갖고 숨은 쉬게 한 다음에 몇십 분이 지나면 그 틀 안에다 다시 또 용액을 벗어 얼굴을 만들었어요. 네. 저도 얼마나 궁금해요. 내가 이렇게 그 고체화돼서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야, 그래요. 거울이랑은 또 다른 이게 3D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겠다. 그래서 딱 봤어요. 나왔어. 나와갖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해. 되게 무겁더라고요. 어깨 맛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만들어진 거를 이정재 씨 그 두상 옆에서 놨는데 와, 진짜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슈렉 봤어요? 슈렉? 슈렉이랑 그 슈렉 그 와이프 누구죠? 피오나 공주가 그 슈렉급 말고 원래 이렇게 예쁜 공주로 변했을 때의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무쏘를 끌고 다녀갖고 뒤에 그 짐칸이 조그맣 크게 있잖아요. 딴 데보다. 거기서 딱 집에다가 그걸 비교하기 전까진 갖다 놓고 내가 여기다가 뭐 색칠도 예쁘게 하고 그래야지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외딴 공사판에 들려갖고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 힘껏 집어던졌는데 안 깨져요. 안 깨지고. 그래갖고 그 건축 자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폐자재가 쌓여 있는 데다가 묻어놓고 왔어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건 발견하시고. 그거 이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타인종이다. 이쪽에서 이게 별난 인종이다. 네. 뮤턴트다. 이런 기억. 야, 진짜 그때 분노가 자아 발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 또 뭐 제가 또 어떤 젊은이를 한번 혼내준 적이 있긴 한데 뭐 지나가는 그 어르신한테 뭐 쇼다리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 몸의 체형들이 보편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체구로 이렇게 자라와서 그런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탄생시킨 건데 쇼다리라고 막 이럴 때 제가 분노를 느꼈던 적도 있고. 그거는 좀 자기 투영이 좀 심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뭐 다리 문제만큼은 제가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자, 이게 뭐 이렇게 머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3,000%로 빠지는데 이게 게스트가 이게 DJ 호스트의 말을 자르네. 내가 게스트구만. 갑자기 뭐 이렇게 몸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 이게 사실 자꾸 이게 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남성뿐만 여성뿐만 아니라 앞에 서론이 길어갖고 지루하다 그래서 난 자폭을 한 거야. 이게 자꾸 자기 연민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거 참 눈물 나네. 이게 아까 이제 끊어진 데가 저기였죠. 어느 사회나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전산업 사회 우리 옛날 이거 전통 사회에서는 어땠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게 누구였어요? 뭐 주로 주술사.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약초 캐시는 분들. 약초 캐시는 분들도 하고 대장금.
허전. 대장금 허전. 그거보다 좀 그거는 좀 그래도 신이도 있나 신이? 화날라 그래.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의원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한정돼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무당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당분들이 와서 우리 치유할 때 흔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아파서 찾아갔을 때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빙의. 그렇게 빙의 말고 조상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많아요. 예, 많아요. 이게 보면은 저희 한번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동시에 아프셔갖고 병원에 한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간 게 아니라 이재수의 난이구나. 이재수의 난. 삼별주의 난이. 에이그 무식해서 진짜. 그 어머님이 아프시고 아버님이 아프신데 옆에 고문 작은 고모님이 오셔서 용하신 분이 있으니까 관악산 밑에 한번 가봐라. 찾아가 뵀죠. 뵀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으시다가 대뜸 먼저 하신 말이 추워 그러시는 거예요. 추워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혹시 식구 중이나 혹시 조상 중에 물에 빠져 죽으신 분 없으셔? 그래서 있으시거든. 저희 증조부께서 음력 1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 차례 준비하시다가 한겨울에 무명바지만 입으시고 개울을 건너시다 빠지신 거예요. 웃으시면 안 돼. 아니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우리 한기호 씨는 개인적인 술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어주세요. 이게 사례니까. 네. 그래갖고 그분이 그러셔서 너무 앓으시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폐혈증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폐렴이 오셔서. 그래서 설 차례도 못 지내시고 음력 1월 3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초사흘 날. 근데 죄송합니다. 조상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분의 혼을 달래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조상 잘 모셔라.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어느 집안이나 익사하신 분들은 제일 흔하게 사고율 높은 것 중에 익사하신 분은 조상 따지면 어느 한 분은 꼭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짚을 수도 있는데 이게 풀어가는 방식이 뭐냐면은 아픈 거에 대해서 그 개인의 신체적 질병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로 이거를 갖다가 혹은 누군가의 나쁜 영혼이 와서 해코지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실제 사례로 보면은 그 우리가 요즘 책을 내 지슬이라는 영화가 아주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 제주도민들에게 이 4.3의 일이란 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입니다. 한 번은 어느 이제 저희 그 인류학을 연구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무당군을 만나봤는데 그 무당군의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젊은 29살에 성인 나이트클럽의 가수인데 자꾸 꿈을 꾼대요. 흰 옷을 입은 분들이 이렇게 총칼에 찔려서 막 피 흘리면서 서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꿈을 꾼다 그러면서 좀 불안하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분이 끙끙 앓고 누운 거예요. 병원에 가서 원인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무당군이 가서 그 원혼을 풀어주는 구슬 한번 잘 해주고 어느 정도 이분들이 병이 완화가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아니 문희정 아나운서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출신 아니고 4년. 4년 있었나? 거기서 또 이런 유사 사례를 겪었다고. 네. 처음에 가서 일주일을 가위 눌리고 힘들었었어요. 마이크 켰어요? 아니요. 일주일을 가위 눌리고 힘들었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 전산업사에서는 이 몸에 대한 치유 방식이 어떤 이런 주술사 거기서부터 어떤 그 몸에 대한 치유 방식이 나오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치유 방식이 뭐냐면 사회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동양 쪽에서 보면은 동양도 보면 이제 전산업사회를 따진다면은 이런 몸에 대한 인식,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우주와 그다음에 주변 사람, 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몸을 인식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되죠.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확하게 그 몸의 신체적 기능, 물질이 뭔가 그걸 따지는 요즘 어떻게 유전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냥 사람 몸이라는 것이 하나의 보이지도 않는 현명으로 보이지도 않는 유전자 단위로까지 분석의 단위로 떨어지는 좀 다른 시각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야, 요즘 반응들이 굉장해요.
제 얘기. 새 뒤집어지는 소리, 뒤집어 나는 소리 웃기다. 자주 들을게요. 낙곰수 메들리 틀어주세요. 운전하다 뒤집어주는 줄 알았어요. 신호대기 중에 댓글 쓰고 있어요. 길 선수님. 그다음에 제 얘기인가 봐요. 결말을 듣지 않아도 빵 터지는 얘기는 슬프지만 웃기네요. 미치겠어. 사무실인데 웃지도 못하고 크크크 하신 분. 이정재 출연 영화라면 이재수의 난인 것이 삼별초. 에이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아하님께서 서울시 무슨 동에서 사람의 얼굴 나와. 전청걸님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크크크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39분에 걸쳐 있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오늘 한규호 씨와 함께 문화창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한테는 우리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성향도 보인다고요? 당연하죠. 예.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가 지금 이 비만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특히 가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쭤봐도 돼요? 몇 사이즈 입으십니까? 아이고. 77? 이게 자기 원하는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 맞아요. 5.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는 아주 5 사이즈. 이게 막 5통으로 가신다. 이게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기준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네. 마른 몸매. 그러니까. 근데 이 여성의 몸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남녀 간에 봐서 이 비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왜냐면은 여성 쪽으로는 지방 축적률이 더 많아요. 왜? 애를 낳지 않습니까? 출산이라는 거 이유 때문에. 예. 그러려면은 이 출산을 해서 자기만의 몸뿐만 아니라 이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유라는 건 애한테 젖도 주고 애를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뭘 그것까지 풀어. 아니 뭐 개념 없이 힘들만 하지 말라 그래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칼로리 저장, 에너지 저장을 했다. 그 아이한테까지 줘야 돼. 그래서 체질적으로 여성에게 좀 더 지방 축적 또 이 유전자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 좀 쌓아놔라.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이제 집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 가린 여린 몸, 그러면서 활동적인 몸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말라가는 거. 말라야지 섹시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전 사회에서는 어땠을까? 지금의 섹시한 여성 김태희, 전지현 이런 분들을 데리고 그 이전 사회를 데리고 와서 이분이에요 하고 딱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화내겠죠. 어떤 식으로?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하신 말씀. 그 힙을 보고 야 저기서 어떻게 애가 나오냐. 판단 기준이 뭐 애 잘 낳는 거 이런 사회로 가버리면 이건 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미의 기준이 무엇을 척도로 두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매체에서 네. 표준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예. 예를 든다면 나이지리아에 보면은 나이지리아에 보면 여러 부족들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 보면 여러 부족들이 그런 부족들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 왜 이제 아프리카를 얘기하냐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산업화가 이제 덜 돼 있는 사회, 다른 가치관에 있는 사회들 많이 우리가 이제 예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나이지리아에 에픽족이라고 있습니다. 에픽족. 예, 에픽족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엘리트 계층 쪽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즉 상층에 속하는 소녀들이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은 이제 성년기를 이제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통과 이래로 어느 한 기간 동안 2년 동안 장장 2년 동안에 오두막에 갇힙니다. 오두막에 갇혀서 지속적으로 음식 제공을 받습니다. 네.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살이 계속 2년 동안에 그 2년 동안에 찌운 살을 딱 들고 나왔어야지 됐어. 결혼할 수 있고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미적 기준이.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인간이 보통적으로 우리가 분유를 쓰지 않을 때 수유 기간이 4년이에요. 한 아이만. 4년. 그리고 이 마른 몸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통사회에서 이 생산을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성의 몸에 통한 인간의 생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방이 부족했을 경우 여러분 심한 다이어트 했을 때 어떤 거 특히 뭐가 많이 나오죠? 뭐가 많이 나와? 다이어트만이 했을 때? 부작용 중에서 여성들에게 오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조기폐경이죠.
그래요? 예. 생리불순 및 조기폐경이라는 게 옵니다. 이게 뭐냐면 필요한 필수적인 지방조차 갖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른 몸도 그 물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위험하고 아까 그 아프리카 부족처럼 뭐 2년 동안 이렇게 뭘 먹이는 것도 좀 기준에서 좀 이상하고. 그 한때 그 뭐 7, 80년대 그 건달들이 어디 이렇게 무리를 지어 생활할 때 거기서 그렇게 일단 살을 찌우고 막 이런 이게 경우가- 잘 제시한 거예요. 네. 건달들에게 있어서 이게 80년대, 90년대 건달들은 어때요? 형님 했을 때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달들의 기준을 봤을 때 야, 얘가 건달이야. 했을 때 몸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네. 봐서 네. 일단 만만하게 안 보게끔 이렇게 그 몸을 만들어 놓잖아요. 표시로. 요즘 건달들은 잘 나가는 건달들은 아까 말했던 유로피안 얼반 스타일. 자, 수트 보이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건달들 저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건달 안 그래요. 막 뭐 더 패셔너블하고 그들도 이제 나름대로 겉모습을 위장하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장이라기보다 이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걔네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그분들 예. 그쪽 분들의 사업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뭘 그걸 겁먹고. 참 속내를. 정제된 언어를 쓰기 위해서 이게 겁먹은 것보다 방송에서 정제된 언어를 쓰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에이, 누가 찾아올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그분들도 보면은 사업 영역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사업 방식이 이제 뭐 합법을 가장하고 가장하고 예. 현장에서 뛰는 것보단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 유통 사업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코스닥 사업 인수라든지 다르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뭐 이렇게 있고 형님하고 오면 벌써 이게 사업 진행이 건설에 개입을 해갖고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분양을 주십시오, 샤시를 주십시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그쪽 역시 어떤 그 환경이 바뀌니까 예. 어떤 그 몸을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마존 그 특집 같은 거 보면 막 여기 그 혀를 해갖고 뭘 이런 걸 달고 계시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기준이 참 이해 불가로 저걸 왜 저렇게 달고 계시고 귀를 저렇게 왜 이렇게 괴롭히고 목을 이렇게 늘리시고 그럴까 막 이런 거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르려고 하고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맞추잖아요 우리가 옷 사이즈 거기에 사이즈에 맞아야 그래도 제 살만한 인물이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약간 병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사실 뭐 어느 사회나 뭐 이것도 좀 비만스러운 몸이 어떤 미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죠. 그런 사회조차도 특이하게 너무 찐 거. 그거는 좀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경멸의 대상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어느 정도 애 잘 날 수 있는 어떤 생산성, 그 풍요, 다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하는 사회도 있고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또 다른 기준, 아주 마른 몸매, 항상 누군가에 컨트롤되어 있는 탐욕의 대상, 탐미의 대상, 상품의 대상, 소비의 대상 이런 쪽에서의 그 몸매들 이건 분명히 다르죠. 동서양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비만에 대한 힘든 사회일수록 굶주림이 있는 사회일수록 뭐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 비만스러운 몸이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되고 저층의 낮은 계급의 사람들조차도 이 굶주림을 벗어나는 사회에 올수록 어떤 이런 그 비만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이 마른 몸이 동경의 대상이 되는. 또 이게 집중하다 그런- 보니까 또 좀 힘들어졌어. 예, 예. 아니, 그러면 시간을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네.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사례만 여러 가지 그냥 팍 내밀고 가서 마무리 안 쳐주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갖고. 그래도 저 좀 마무리를 책임감 그것도 약간 그 선생님이어야 선생님이요?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수요일 한교의 문화창고 어느덧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어요. 이게 몸에 대한 거는 예. 뭐 자폭만 하고 끝난 것 같아.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뭐 욕하다 시간 가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몸 망가졌어요 이러다가 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정리. 사실 아까 이제 일부 정리 욕은 잘 알고 쓰자. 네.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욕먹을 짓을 하지 말자. 네.
정욕을 하고 싶을 때는 정확하고 적절하고 정제된 욕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두 번 몸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누구나의 고민인데 정답은 사실 현대사회에서 정답을 찾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강요를 받고 지시를 받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신청했던 곡인데 먼저 나갔었는데 노래를 한번 이쪽에 이 얘기에 맞춰서 한번 제가 갖고 왔었어요. 네. 핑크의 Are We All We A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야. 우리 이렇게 살자. 응?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것으로 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나름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자기 존중감을 가지시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 돼. 예. 그 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그 자기 몸의 기준을 가지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야.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금마무리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쁘게 좀 포장 좀 하고 교훈하게, 교양스러운.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요. 예. 한교 씨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소식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밌는 소식이 아니라 이거 교양 과목이라니까요. 누굴 가르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걸로. 예, 그런 식으로.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전창월의 원하드 타임 수요일 시간 마감할 시간 벌써 됐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그럴수록 주위 분들과 재미난 담소 서로를 위로해주는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국민TV